프로젝트 환웅. 마블 코믹스에 한국적인 캐릭터가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약간 시나리오 같은 걸 간략하게 이걸 뭐라 그러지? 시노시스라 그러나? 설정만 좀 해봤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부잣집 아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 성공을 하고 거부가 된다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생활을 하겠죠. 당장은 돈이 없을 테니. 그래서 이렇게 해방이 되고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기술을 확보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죠. 사업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개인 어떤 보디가드를 만드는 그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점점 더 거대화된 프로젝트가 되면서 정부 어떤 국정원,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과 협력을 해서 비밀 사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북한의 사신도를 이렇게 조사하는 팀으로 위장을 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떤 원인 모를 사고로, 뭐 지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가지 원인의 어떤 사고로 그 무덤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무섭겠죠, 그죠? 랜턴 가지고 이렇게 벽을 보니까 그림 같은 게, 신기한 그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러고 있으면서 하는데 어디에선가 환청 같은 게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신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대의 영혼들이. 근데 그 친구와 그 들어갔던 영혼에게 사신도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일종의 주파수가 맞는 거죠. 사람은 분자 간에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면 질병 같은 게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흔히 옛날에 질병이 생기면 호암마마가 오셨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 좋은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질병과 나와 내가 이제 주파수가 약하게 되면 그 질병이 점점 나 자신을 잠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 컴퓨터 오버하지 않습니까? 오버할 때 어떤 반도체는 만약에 10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또 어떤 반도체는 7이나 8까지 밖에 안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신들의 주파수와 이 요원의 주파수가 맞아떨어져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떤 건 잡히고 만약에 95.7MHz다 그게 KBS다 그러면 KBS의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가 들리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들의 주파수와 이 요원의 주파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원이 굉장히 높은 주파수대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꿈속에서 사신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자기는 이제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너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계속 대화를 받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본인은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해가 뜨겠죠. 해가 뜨면 누군가가 이렇게 막 구해주러 오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신들과의 만남이 되면서 사신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뭐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구출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이 친구의 활동 범위는 뭐 인질 구출 작전 아니면 뭐 정부 조직 뭐 요인 암살 뭐 그런 거 하든지 하면 뭐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잡혔을 경우 자녀나 본인 인질이 됐을 경우 들어가서 구조를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 대신 그 부잣집 부자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장비나 지원 인력 뭐 정보 이런 걸 받는 거죠.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가지 컨셉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마블 코믹스의 수준, 지금 마블 코믹스의 스타일, 마블 코믹스가 흘러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보통 삼합회나 이런 것처럼 그게 없거든요. 그런 조직이 없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없기 때문에 정부 조직과 협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멋진 캐릭터가 나오겠죠. 충분히 만약에 이렇게 의식을 잃으면, 만약에 뭐 싸우다가 이 사람이 슈퍼히어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초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막 수백 톤을 들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저쪽에 막 거미줄 나오고 이러는데, 거미줄 나오고 뭐 샌드백 정도는 날릴 수 있겠죠. 그죠? 운동하면 그 정도 날릴 수 있겠지만 좀 그 인간계 쪽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죠? 이렇게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하는 수준, 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영특한 머리와 어떤 뭔가 이렇게 좋은 경험, 특수훈련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죠.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의식을 잃거나 본인이 어떤 생명이 위독하거나 위기가 닥쳤을 경우 사진수들이 발동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대신 싸워준다든지 아니면 보호를 해준다든지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구출될 때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비록 본인은 초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약간 조상이 보호하거나 조상이 돕는 뭐 약간 그런 거. 또 가장 좋은 건 사신수들의 어떤 문양들을 몸에 이렇게 문신처럼 새기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애들이 보기 좀 그렇겠죠. 어린이들이 보면 조그맣게 문신처럼 이렇게 새겨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야지 이렇게 거기서 빛이 이렇게 나면서 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죠? 각 그 사신수들만의 특징적인 공격법이 있어요.
뭐 지진을 일으킨다든지,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벼락을 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어를 한다든지, 뭐 물을, 아니면 물을 이렇게 뿜어 버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포켓몬하고 좀 느낌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첩보 용어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 게 발동이 돼야 그래픽적으로나 뭐 그런 게 좀 재밌겠죠. 그죠?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 부자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스케일을 좀 키워봤어요. F-35 수직 이착륙기를 전용기로 지원을 받고, 물론 스텔스겠죠. 똑같은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변형된 스타일, 1인승 전투기를 지원을 받고,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될 테니까 몰래 수직 이착륙기를 지원을 해주고, 그 수직 이착륙기가 착륙이 가능한 잠수함,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작전이 가능하게, 그죠? 바다로 나가도 착륙이 가능하게끔. 예전에 이런 스타일의 잠수함을 일본이 2차 대전 때 개발을 했다고 뭐 그런 사진이 있던데, 근데 이건 수직이 착륙이기 때문에 그건 활주로를 이용하는 그런 비행기였고, 그런 잠수함이었고, 이게 수직이 착륙기이기 때문에 착륙하는 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넣고 들어가면 잠수를 해버리면 되니까. 어떤 그런 스타일. 그리고 저격용 코올건, 이 친구가 주로 하는 건 저격일 거예요. 원거리에서 1km나 2km 밖에서 저격을 하는 스타일. 위치 잡아가지고 저격하고, 그 저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코일건으로 하게 되면 스마트탄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뭐 한참 연구 중이라는, 나는 아무 때나 쏴도 총알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서 맞추는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그 친구 있죠. 왜 그 저격하는 친구, 그 윌 스미스가 하는 역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겠죠. 하지만 이거 스마트탄을 쓰고 코일건을 쓰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 저격하는 스타일. 지금 마블 쪽에 저격하는 스타일이 없거든요. 캐릭터가 근접에서 총 쏘는 스타일이 있는데, 코일건이나 전부 화약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코일건, 저격 코일건으로 소리 없이 쏴버리는. 그죠? 그리고 그 탄을 바꾸면 뭐 우라늄 탄이라든지 뭐 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약을 하면 굉장히 세게 넣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수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격용 특수탄들 굉장히 많죠. 막 발칸만한 것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격이 또 멋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활을 그 한국 사람이니까 활을 쓰는 건 어떨까 이런데, 요즘 세상에 활을 쓰는 건 호크아이가 또 캐릭터가 겹친 것도 있고, 활보다는 아무래도 총을 쏘는 게 현대에선 좀 받지 않나 싶고, 우주로 나간다 하더라도 코일건일 경우에는 발사가 가능해요. 전기로 쏘는 거니까 발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멋있죠. 탁 대기하고 있다가 저 뒤에서, 그죠? 대기하고 있다가 팍 쏘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포츠카. 그러니까 이것도 사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수직 이착륙기는 주작이고, 잠수함은 현무고, 코일건은 그 용이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포츠카는 이제 백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육상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내려서 그 뭐냐면 배 이동 그 뭐라 그러지 이동이 가능한 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오버한다면 수직 이착륙기가 스포츠카를 싣고 날아갈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죠. 요즘 그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합하는 예전에 그 람보르기니 CF에서 본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합체해서 비행기도 가고 땅에 내려오면 스포츠카로도 달리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드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드론이 스포츠카를 딱 잡고 들고 가는 뭐 그런 연구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포츠카는 물 위에서도 떨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수륙량용 자동차여야겠죠. 그래야 잠수함에서 내려서 그 배를 지나서 그 상륙을 할 테니까 그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게 뭐 만안이고 하나고 SF면 수직 이착륙기에 부착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꼭 F-35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형 드론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뭐 그런 게 실제로도 가능하니까 그죠? 뭐 그런 것도 하면 아니면 차 자체가 날아다니는 것도 괜찮고 그죠? 그리고 근데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긴 한데 차 자체가 날아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합체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 스타일도 괜찮고 그거 뭐 첨단의 스파이 장비 뭐 해킹으로 문을 딴다든지 아니면 뭐 GPS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그 구글 글라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구글 글라스 같은 거 끼고 사람 얼굴만 보면 신원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 평범한데 뭐 칼로 찌르면 뭐 자켓 같은 거를 자켓이 방탄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신발 같은 게 이렇게 뛰면 점프력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갈쿠리 같은 거 잡고 바로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런 몇몇 장비 있으면 좋겠죠. 주인공 이름은 K2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그 소총 있지 않습니까? 소총 있으니까 K2 했으면 좋겠어요. K1, K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 외에 또 다른 요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K2, K1, K2, K3, K4 뭐 이런 식으로 K 시리즈로 갔으면 좋겠어요. 007처럼.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친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냐,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 대한민국 어떤 유전자들만 모아서 최고의 어떤 브레인 유전자들만 모아서 인공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소위 말해 인간 비행기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K2는 탑 오브 더 탑 최고의 요원이 이제 K2가 되고 K2를 지원해주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조직이 있을 수 있겠죠. 와칸다처럼 과학장, 엔지니어, 뭐 만약에 뭐 비행기를 정비를 잘하는 친구, 아니면 잠수함이 필요하니까 잠수함 운영이 가능한 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장비 수리하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장비 개발하는 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 탄 같은 거 미리 만들어 놓는 친구도 필요할 거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포츠카가 있으면 이 차를 정비하는 친구도 필요하겠죠. 거대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야 될 때 자비스처럼 뭔가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통신이 가능한 친구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조직 자체를 유전자 조작 아이들로 특수훈련을 시켜서 조직을 꾸려 나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왕은 아니지만 와칸다 수준의 어떤 첩보팀 뭐 그런 정
근데 만약 마블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나온다면 K2만 나오겠죠. 나머지는 약간 조연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컨셉으로 갈까? 그 마법사 컨셉으로 갈까? 그 소환사 컨셉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고리타분해 보이고 약간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런 조직이 예전부터 어쌔신 크리드처럼 예전부터 고조선부터 내려왔다, 뭐 그런 설정을 하면 뭐 이런 컨셉도 한번 나가볼 만 하겠죠. 그죠? 이건 뭐 백호겠죠. 그죠? 이거는 백호 호랑이를 데리고 다니는 과거에 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거북이 등껍질, 뭐 매가 지금도 매 사냥하죠. 매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고, 용 같은 지팡이,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고, 뭐 그런 처음에 최초 컨셉은, 그리고 두루마기 입고 다니고 한복 같은 두루마기 입고 다니고 뭐 이런 데 왔는데, 요것도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좀 이상해요. 너무 복잡하고 외국 애들이 만약에 본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화를 시키는 쪽으로 뭐 이렇게 바꿔봤어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어쌔신 크리드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가지 컨셉을 한번 그려봤어요. 후드도 있고 약간 두루막을 응용해서 자켓 같은 걸 한번 만들어봤고, 만약에 첨단으로 간다면 이 새 같은 거는 로봇새로 만들면 되죠. 그죠? 뭐 이거는 지팡이는 뭐 호신용 지팡이 같은 거로 하면 되니까, 이건 뭐 여러가지로 무기나 근접 무기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죠? 뭐 그런 여러가지 디자인, 의상 디자인 같은 걸 해봤어요. 이 붓은 뭐냐면 마법사 스타일의 경우 한국에 어떤 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을 쓰면 그 글을 쓴 대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 붓을 들고 만약에 뭐 벽에다가 폭발하고 쓰는 거죠. 글씨로 그렇게 폭발하고 쓰면 벽에 이렇게 방 터지는 뭐 그런 어떤 컨셉, 뭐 약간 마법사 컨셉, 뭐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쌔신 크리드하고 너무 비슷해서 약간 야구 모자 스타일로 바꿔봤어요. 야구 모자 스타일로 한번 바꿔, 이게 좀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양 같은 거 한번 넣어보고, 바지 색깔, 그러니까 사신의 색깔들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까만색, 파란색, 요건 백호인데 흰색이 안 보이니까 뭐 일단 회색하고, 요거는 주작이니까 빨간색 바지. 근데 미국에서 빨간 바지 입으면 게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던데, 그래서 빨간 바지는 일단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빨간 바지는 그러면 빨간 신발은 괜찮겠지. 빨간 신발을 이렇게 해봤어요. 빨간색으로. 그 칼도 한번, 드래곤 슬레이어도 한번 이렇게 뒤에 그려봤고, 제가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뭐 작가 지망생이라 뭐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그린다든지 그런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대충이라 그래야 돼.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되게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렇게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했어요. 그림 평가는 예, 그림 평가는 자제하시는 걸로.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알아볼 수는 있죠.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요런 느낌을 알 수 있겠죠. 모자가 좀 그래요. 모자를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모자가 조금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자를 없애보고 모자 대신 안경을 씌워봤어요. 이건 구글 글라스 같은 안경이겠죠.
모자를 이걸 구글글라스인데 그걸 이제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구글글라스. 실제로 그런 게 있다더군요. 거북이 등껍질을 얇게 오려가지고 만든 안경테가 있대요. 예전에 어떤 모 기업체 회장님이 쓰는 안경인데 한 3,000테만 한 3,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런 안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안경. 그래서 빨간 바지는 없애고 신발만 하고 단추 이게 우리 한복에 보면 이렇게 묶는 게 있죠. 근데 이렇게 묶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추로 한번 달아봤어요. 여러가지 스타일로. 근데 이렇게 단추를 다니까 좀 그래요. 그죠? 좀 둔해 보이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약간 짧은 자켓으로, 활동성 있는 짧은 자켓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약간 가죽 잠바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 이제 약간 견장같이 여기에 이제 사진상의 무늬를 박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한복 라인 같이 만들고, 기본적인 무술은 태권도를 하겠죠. 오늘 특수훈련을 받았으니까 다른 무술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기본으로 하는 뭐 그런 걸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탄소섬유로 만든 자켓, 탄소섬유로 만든 장갑, 바지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겠죠. 약간 가죽 잠바 느낌이에요. 오토바이 탈 때 입는 가죽 잠바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뒤쪽에 뭐 문양 같은 거, 뭐 용이나 아니면 봉황이나 뭐 현무나 뭐 사신도 중에 하나 득작에, 아니면 사신도가 이렇게 얽혀 있는, 섞여 있는 그런 그림, 그런 그림을 등 쪽에 하나 멋있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 현대적인 느낌으로. 기본 컨셉은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죠. 쫄쫄이 보다는 약간 태권도나 이런 거 하기 좋게. 여기는 이 옷은 방탄, 방검 뭐 그렇게 되겠죠. 칼에 찔려도 총 맞아도 안 죽고, 물론 이렇게 쓰러지긴 하겠지만 총알에 뚫지 못하는. 아이언맨은 무겁지 않습니까? 철갑이니까. 이거는 아이언맨은 나노슈트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뚫지는 못하는, 방어력은 더 높은. 근데 그건 이렇게 좀 파워가 세지진 않겠죠. 기계 장치가 없으니까 파워 장치는 세지지 않겠지만 어떤 보호는 되는, 저게 총알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번 찔린다고 해서 칼이 부러진다든지, 그죠? 그런 방어가 되는 그런 일상복 같은 그런 옷.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가죽 잠바나 바지나 신발이나, 그런데 무게는 훨씬 가볍으면서 방어력은 비슷한 뭐 그런 스타일. 머리는 물론 보호하려면 헬멧 같은 거 하나 쓰면 좋긴 한데, 이 보호안경으로 하는 걸로. 하이바 쓸 일 있으면 헬멧을 쓰면 되죠. 그죠? 그냥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적용용 코일건. 여기 총열을 분리를 하고 탄창을 긴 걸 넣으면 기관총 같이 쓸 수도 있고, 좋으면 만약 진짜 K2 같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총열을 꼽으면 길게 되는, 사거리가 늘어나는 적용용 라이플로 변하고. 코일건은 화약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화약용 저격총은 총알에 화약이 양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1kg, 2kg를 날아가거든요. 근데 코일건은 그런 화약이 필요 없는 총이죠.
구슬 같은 거나 그런 거 총알 탄두만 넣으면 발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출력만 올리면 돼요. 그러면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여기 전기 출력 뭐 할 수 있는 배터리나 뭐 변압 장치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걸 항상 휴대하고, 만약에 저격을 하고 본인이 도망가야 된다 싶으면 드론 같은 거에다가 던져놓고 드론이 차에다가 갖다가 실어 넣는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현대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고대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신이 확 튀어나오는, 그죠? 근데 문신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신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그래요, 그죠? 좀 아니면 이렇게 할 때마다 뭐가 빛난다든지, 그 부분이 소환이 될 때 뭐가 빛난다든지, 그죠? 한 3일 정도 스토리 라인을 한 3일 정도 공략해 본 것 같아요. 요거 좀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멋있게 이렇게 잘생기게 그리면 되게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자 캐릭터도 가능해요. 여긴 지금 남자 캐릭터 같이 그리긴 했는데 여자 캐릭터도 가능해요, 그죠? 스케일을 좀 키워봤어. 그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시작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저격용 코일건이 있으면 타노스가 손가락 튕기기 전에 손가락을 날려버리면 되죠, 그죠? 우라늄탄 같은 거 써가지고, 우라늄탄이 뭐냐 하면 우리 그 핵폭탄 만드는 탄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 만드는 원료 우라늄, 농축 우라늄, 그거를 그 화약으로 넣는 거예요. 화약 대신 우라늄을 넣고 쏴버리는 거죠. 단점은 방사능이 퍼진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고,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격용 코올건 같은 것도 출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거리도 훨씬 늘어나니까, 그죠? 물론 근접 격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저격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덤비면 근접을 해야 되겠죠. 기본 근접은 그거인 걸로, 태권도를 하는 걸로. 뭐 근데 태권도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이종 격투기 같이 해야 멋있겠죠. 근데 태권도 회전차기 같은 걸 하는 걸로, 그래야 화려하죠, 그죠? 격파라든지, 그죠? 붕 날라가 두 바퀴 반 돌다가 머리를 차버린다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훈련 과정들, 유전자 조작 아이들 꼭 뭐 훈련 없어. 엑스맨 같이, 엑스맨 프로젝트 같이 약간 그렇긴 한데, 유전자 조작이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애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훈련을 견디내는지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이니까, 아무리 우수한 유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훈련이 안 되면, 훈련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공군 가서 수직이 착륙기를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드론처럼 누가 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운전을 해주든지, 그죠? 그 아이언맨도 보면 그 자비스가 아이언맨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삭포 35 스타일의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 스포츠카를 이렇게 결합해서 올리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만들려면 F-35를 타고 날아가는 게 훨씬 더
하긴 하죠. 그죠? 현실적이긴 하죠. 만약에 뭐 점프를 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디를 몰래 잠입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다 이거 그대로 가면 다 죽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다에서 잠수함이 이렇게 싹 멋있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잠수함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장점이 뭐냐면 그 소나라는 거에 잡히긴 하지만 잡기가 힘들어요.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면 잡기가 힘들고 몰래 잠입이 가능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몰래 잠입하고 숨어있기도 좋고 만약에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핵폭탄이 터져도 잠수함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구가 쪼개지지 않는 한 바닷속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또 어떤 바닷속에 뭐 바닷속 아틀란티스 대륙을 뭐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경우 이런 잠수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죠? 인공지능 스포츠카는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그죠? 또 외형은 아무래도 람보기니 스타일로 가는 게 좋겠죠. 매끈한 약간 미래형 자동차. 뭐 마블에서는 아우디를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 그 아이언맨 때부터. 그럼 아우디를 기반으로 한 뭐 인공지능 스포츠카라든지 람보기니가 훨씬 람보기니가 훨씬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수직이 착륙기하고 결합을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면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바꿔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봤던 자동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거 람보르기니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1인승 스포츠카였어요. 1인승 스포츠카였는데 정말 전투기 그 조종석 같이 만든 그런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그 실제로 판매를 하는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 스타일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배트맨 빌 나겠네. 그죠? 약간 배트맨 빌 나긴 하겠네요. 그죠? 근데 뭐 박쥐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건 아닌 걸로, 그냥 봤을 때는 평평한 사람인 걸로. 그죠? 재밌을 것 같죠? 프로젝트 환웅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건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이제 그 사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자를 하게 되면 정신 잃거나 위기 상황이 생기면 사신이 나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물에 빠졌어, 정신이 잃었는데 거북이가 이렇게 구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싸우다 기절을 했는데 호랑이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용은 어떻게 나올래나. 만약에 뭐 마지막 한 방을 때렸는데 용이 와서 때린다든지. 새 같은 거는 뭐랄까 이렇게 멀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 눈과 내 눈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격을 하려면 멀리 보고 쏴야 되니까 시력이 좋아야 되겠죠. 저격을 하려면. 그럼 주작의 눈이 곧 제 눈이 되는 거죠. 매가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저격을 하려면 시력이 좋아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나중에 되면 처음에는 기절만 할 때만 발동이 되다가 나중에는 꿈속에서 계속 사시들의 어떤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능력들을 쓰게 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스토리로 진행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약간 긴 프로젝트가 되겠죠. 우주적인 존재하고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주 타노스 같은 애들하고 붙게 되면
뭐 사신수들이 모두 발동을 하겠죠. 4개가 동시에 다 막 발동을 하고 폭주를 하겠죠. 만약에 근접을 붙는다면, 저격을 안 하고 근접으로 만약에 붙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냥 몸에서 막 이렇게 기운이 막 사신수들의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겠죠. 아니면 최후에는 정말 한웅이 나오든지 최후에는 그냥 싸우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환웅이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걸 이제 강령술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뭐 제가 만약에 장군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장군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배를 타고 싸움을 해야 돼요. 저쪽 배랑 우리 배랑 군함이랑. 근데 내가 해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강령술이란 걸 쓰게 되면 이순신 장군을 제 몸에 부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영혼을 제 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이 제 몸에 이순신 장군이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빙의가 된다 그러죠. 그럼 나는 한 번도 여태까지 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것처럼 바다를 이렇게 진두지휘하죠. 그런 걸 일종의 강령술이라 그래요. 빙의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는 게 빙의고, 강령술은 특정인을 내가 끌어잡아 당겼을 때 그때 생기는 거고. 꿈속에서 사신들하고 뭐 이렇게 싸움도 하겠죠. 지도도 받고, 매트릭스의 가상으로 무술 배우는 것처럼 이 사신들이 사람처럼 변해서 어떤 무술 같은 고대 무술, 한국의 어떤 고대 무술 같은 걸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신들과 격투를 해보면서 꿈속에서 점점 스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프로젝트 환웅,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안 될 확률이 더 높겠죠. 만약에 한국적인 캐릭터를 만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케일과 캐릭터는 아마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